노후 부유층과 빈곤층은 이 기준으로 나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국민연금 나오는데 굶지는 않겠지. 젊을 때 고생했으니 노후엔 좀 편해도 되잖아. 이 말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에서는 집이 있어도 불안한 노후, 연금이 있어도 빠듯한 노후를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자산이 없어 보여도 매달 여유 있게 살며 은퇴가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노후의 부유함과 빈곤함을 가르는 기준이 자산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갈라놓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현금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노후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다. 은퇴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성과 내면 연봉이 오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산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노후는 자산의 게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게임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20억이어도, 아무리 통장에 5억이 있어도 그 돈이 매달 얼마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노후 빈곤층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하다. 돈은 있는데 쓸 때마다 줄어든다는 불안이 크다.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에 삶이 흔들린다. 반대로 노후 부유층은 꼭 부자가 아닙니다. 대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 지출 규모를 스스로 통제한다.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기준일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나오느냐.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젊을 때 열심히 모았으니 이제 조금씩 쓰면 되겠지. 문제는 조금씩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엔 월급이 없으니 매달 쓰는 돈이 곧바로 자산 감소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면 노후 부유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산으로 매달 얼마가 나와야 안정적인가? 그래서 연금, 임대 수입, 배당, 이자 등 현금이 흐르도록 설계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례 1집 한 채 가진 김 씨와 월세 사는 이 씨. 김 씨 68세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는 15억 원.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노후 부유층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 90만 원뿐입니다. 병원비, 관리비, 세금이 부담스럽고 여행은 엄두도 못 냅니다. 집은 있지만 팔 수 없고 팔자니 갈 곳이 없습니다. 반면 이 씨 70세는 자가가 없습니다. 월세에 삽니다. 대신 국민연금 120만 원, 작은 상가 지분에서 나오는 월 80만 원, 배당금으로 평균 월 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크게 사치하진 않지만 돈 걱정 없이 생활합니다. 누가 노후 부유층일까요? 정답은 현금 흐름을 가진 이 씨입니다. 기준, 이 불안한 소비와 계획된 소비의 차이. 노후 빈곤층의 또 다른 특징은 돈을 쓰면서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걸 쓰면 나중에 부족해지지 않을까? 병이라도 생기면 큰일인데. 그래서 필요한 지출까지 미루게 됩니다. 노후 부유층은 다릅니다. 이미 평생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계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면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순환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사례 2 연금 받아도 늘 쪼들리는 박 씨. 박 씨 65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220만 원을 받습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동차 할부, 자녀 지원, 보험료. 결국 매달 적자가 나고 예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 구조를 바꾸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준 3동 관리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노후 빈곤층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상황이 그렇잖아. 노후 부유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조절하면 돼. 차이는 주도권입니다. 내가 내 돈의 구조를 이해하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상황에 끌려다니느냐. 이 차이가 10년, 20년 후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듭니다. 사례 3은퇴 3년 전부터 준비한 최 씨. 최 씨 62세는 은퇴 3년 전부터 월 200만 원 현금 흐름 만들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집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고 지출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은 크지 않지만 지출보다 항상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제일 편해요. 결국 노후를 나누는 단 하나의 기준. 노후 부유층과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은 자산 규모도 집값도 연봉도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알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삶을 설계했는가. 이 기준 하나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얼마를 모을까 보다 먼저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돈 관리 잘한 사람 이야기 아닌가? 마음가짐 차이 아니야? 사실 이 문제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와 행동 경제학, 노화 과학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노후 불안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돼서 생깁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손실보다 불확실성에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는 실제 소득 수준보다 미래 소득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월 150만 원이라도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게 확실하면 스트레스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자산이 10억 있어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되면 불안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층은 실제 자산보다 체감 빈곤감이 훨씬 큽니다. 이 체감 빈곤감이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뇌는 잔고보다 흐름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데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총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과 다음 달에 쓸 수 있느냐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저장된 식량의 총량, 오늘 사냥이 잘 됐는지, 내일도 먹을 수 있는지, 이 흐름 중심 사고로 생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통장 잔고만 보고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계속 묻습니다. 이거 다 쓰면 다음은? 언제 바닥나지? 반대로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면 뇌는 그걸 생존이 확보된 상태로 인식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게 바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입니다. 즉, 현금 흐름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뇌를 안정시키는 장치입니다. 노후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도 심리적 방어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없어진다. 노후엔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든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 노년학 연구를 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미래 의료비, 장수 리스크, 자녀 변수, 이 모든 불확실성이 사람을 과도한 저축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미루고 치료도 참고 삶의 질을 스스로 낮춥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감, 고립, 인지 저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노후 빈곤은 경제 문제 이전의 심리 건강 문제로 확장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좋은 노후의 조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연구에서 노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산 규모, 은퇴 전 직업, 집 소유 여부,
대신 상위 요인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1. 생활이 예측 가능한가? 2.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가? 3. 지금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노후 부유층은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크게 벌진 않는데 계산이 되니까 편해요.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지 아니까 불안이 없어요. 결국 노후 준비의 본질은 돈의 양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를 가르는 기준은 자산이 많고 적음, 집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는가입니다. 이건 부자만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지 않을수록 더 일찍, 더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더 모을까? 집값이 오를까? 대신 이렇게요. 은퇴 후 매달 최소 얼마가 필요하지? 그 돈은 언제까지, 어디서 나오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이미 노후 부유층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돈은 결국 숫자지만 노후는 심리와 구조의 싸움이니까요.